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혹은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60대, 70대의 모습이랑 지금 내 모습이 참 다르네? 하고 말이죠.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떠올려 보세요. 60세 환갑잔치만 해도 동네 잔치를 열었고 70세가 되면 뒷방에서 조용히 여생을 정리하는 어르신의 모습이 강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체념 섞인 말이 겸손의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타도 카페를 가도 등산로를 가봐도 우리가 알던 그 노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유튜브로 세계 여행을 떠나며 손주 용돈보다 내 운동복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6077 세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똑똑하며 가장 활동적인 시니어, 이른바 신중년의 탄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즘 6077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놀랍고도 뚜렷한 10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호칭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에게 어르신하고 부르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가 벌써 어르신 소리 들을 때인가 하고 갸우뚱하십니다. 경로당이요?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고 싶은 욕심, 주책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아직 현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60대는 과거의 40대 체력을, 70대는 50대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무료 급식소보다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노인대학보다는 백화점 문화센터나 도서관 인문학 강의를 선호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예전에는 광고 카피였지만 지금 6077록에게는 생활 신조가 되었습니다. 노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뒷짐지고 걷기보다는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당당하게 걷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로우대라는 말이 혜택보다는 왠지 모를 서글픔으로 다가온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중년이십니다. 둘째 스마트폰 두려움의 대상에서 생존 무기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자식들이 사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전화기였습니다. 잘못 누르면 돈 나갈까봐, 고장 날까봐 전전긍긍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6070 세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번호표 뽑는 분들보다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고 예금 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왜냐? 그게 더 이율이 높고 편하거든요. 병원 예약, 기차표 예매, 심지어 장보기까지 누워서 해결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식에게 물어보고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며 디지털 문맹에서 탈출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튜브는 6070의 해방구입니다. 과거에는 TV가 보여주는 것만 봤다면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정치평론, 건강정보, 트로트 가수의 영상을 골라봅니다. 정보의 주도권이 방송국에서 여러분의 손안으로 넘어온 겁니다. 스마트폰을 돋보기 쓰고 터치하는 모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스마트한 노후를 위한 필수 생존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자식 바라기는 옛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이 대목에서 무릎을 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승전 자식이었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좋은 옷은 자식 먼저 입혔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 집 장만해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요즘 6070은 선언합니다. 자식 농사는 끝났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라고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큽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황혼육아라 하여 무조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스케줄이 먼저고 손주 보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나서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대신 그 빈둥지를 나의 취미와 여행, 휴식으로 채우는 현명함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던 시대에서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평화인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넷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유로운 현역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정년 퇴직하면 이제 다 이루었다며 쉬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은퇴 다음 날부터 자, 이제 뭐 해볼까? 라며 명함을 새로 팝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생계형 취업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내 쓸모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큽니다. 단순히 경비원, 청소 같은 일자리만 찾는 게 아닙니다. 평생 쌓은 노하우를 살려 자문위원을 하거나 숲 해설가, 문화재 지킴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삼식이라는 말이 있죠.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새끼 꼬박 찾아 먹는 남편을 빗댄 말인데 요즘 멋쟁이 60770 남성분들은 스스로 요리를 배우고 밖에서 점심 약속을 잡습니다. 일이란 게 꼭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운영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요즘 세대가 정의하는 새로운 현역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병원보다 체육관, 약보다 근육을 믿습니다. 건강관리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한 움큼 받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6077은 압니다. 누워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병원 쇼핑 대신 헬스장 등록을 합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등치기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쿼트를 하고 플랭크를 하는 시니어 분들을 쉽게 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고 만보 걷기를 앱으로 인증합니다. 내 다리 근육이 곧 노후의 자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건강 염려증에 빠져 이것저것 좋다는 건강즙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수치를 정확히 알고 식단을 조절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합니다. 998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도는 것도 이런 능동적인 건강관리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섯째, 인간관계의 다이어트, 넓게보다 깊게.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재산이라 생각해서 싫은 사람 비위도 맞추고 가기 싫은 모임도 억지로 나갔습니다. 경조사 챙기느라 허리가 휘었죠. 하지만 60, 70대가 되면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부정적인 이야기로 기운 빼는 지인, 돈 빌려달라는 사람, 이제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그 꼴을 봐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 마음 편한 친구 한두 명, 말이 통하는 배우자,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혼밥, 혼영, 혼자 영화. 이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 눈치 안 보고 혼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책 읽는 중년의 모습. 얼마나 우아합니까? 억지스러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짜 내 편인 사람들과 깊은 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요즘 6070이 인간관계에서 찾는 평화입니다. 일곱째, 체면칠의 소비는 그만. 나를 위한 가치 소비. 옛날에는 남들이 볼까 봐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큰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고 자식 결혼식에 거금을 썼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가 소비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 가방보다 가볍고 수납 좋은 배낭을 선호하고 보여주기식 골프 라운딩보다 내 관절에 좋은 편한 트레킹을 선택합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으리으리한 평수보다 청소하기 편하고 관리비 적게 나오는 실속 있는 집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대신 아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맛집 탐방, 여행, 공연 관람, 배우고 싶었던 악기 레슨비에는 지갑을 엽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 추억을 쌓아두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걸 깨달은 현명함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내 만족이라는 알맹이를 채우는 소비 멋지지 않습니까? 여덟째,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 뇌를 춤추게 하라. 머리 굳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에 가보면 가장 열정적인 학생은 바로 60, 70 세대입니다. 영어 회화를 배워서 자유여행을 가고 영상 편집을 배워서 손주 성장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배움은 과거처럼 시험을 잘 봐서 출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한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가 자극되어 치매 예방에도 최고라고 하죠. 내가 왕년에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뭐야? 알려줘 라고 묻는 용기. 그 배움의 자세가 6077을 그 어떤 세대보다 청춘으로 만듭니다. 아홉째, 방구석 탈출, 움직여야 산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삼식이 소리 듣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요즘 60770은 능동적 노후를 지향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을 만듭니다. 그게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아르바이트 현장이든 말이죠. 집안의 가구처럼 멈춰있는 삶을 거부합니다. 여행도 패키지로 편하게 다니는 것보다 조금 고생스러워도 직접 계획 짜서 떠나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전국 일주를 하는 부부, 자전거 국토 종주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이 뉴스에 나오는 게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력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고이지 않고 흐릅니다. 다리 떨릴 때 여행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라는 명언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역동적인 드라마로 만들고 계십니다. 10번째, 자기 긍정.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자기 긍정입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물 상실과 쇠퇴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60770은 자신의 주름을 훈장으로 살아온 세월을 경력으로 자부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나는 아직 쓸만하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얼굴빛을 바꿉니다. 성형수술로 주름을 펴서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여유로운 미소가 그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자식 눈치, 사회 눈치 보며 위축되던 모습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선장으로서 키를 꽉 쥐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2024년을 살아가는 신중년,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변화 중 몇 가지나 공감하셨나요? 혹시 아직 나는 아닌데
하고 주저하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변화는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지금의 60대, 70대는 낀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하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로서 살 수 있는 최초의 자유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1막이 가족을 위한 희생과 의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열리는 인생 2막은 나를 찾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당당하게 욕망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